유튜브 영상이 저는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는 거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얼마지? 이제 400만. 400만이나 올라왔어? 네.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15년 당시에 유엔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 대사들하고 탈북민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대표단이 그때 현장에서 쫓겨났던 사건이어서 전 세계가 이 뉴스 영상이 엄청 돌았는데 문제는 그 바로 앞에 내가 있어서 내 모가지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영상이 다 돌아다닌 거예요. 감회가 새롭네. 벌써 6년 전의 일인데. 내 얼굴 저기서 저리고 돌아가잖아. 바로 그 앞에 내가 앉아있었거든. 탈북민들이 그때 막 끌어내자고 소리친 거예요. 끌어내라. 저 영상에서 나오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사진을 그때 당시 많이 촬영했잖아요. 그 촬영한 영상의 원본이 나한테 있는데 그건 아마 오늘 최초로 공개될 거예요. 그 비하인드 진짜 스토리, 그 바로 앞에 있던 내가 어떻게 소리쳤는지가 영상이 그대로 녹음됐거든요. 그 영상 한번 또 보고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whole part of the report on torture by the CIA. 저 퇴장을 시키던가 저게 내 목소리. DPRK strongly urge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대의 순리도 안 따르기 때문에 to its 끌어내자고 mission 한 of the 거예요. training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지키지 못한 당신들이 뭐라 할 말이지? officially address 처벌적인 practices of the 처벌적인 US. 도덕을 회의 도덕을 안 지켜주니까 저기 김성민 대표, 수산 솔티, 박상학 대표 다 있잖아요. 탈북민 Let me 그룹들이 turn 이때 to the 들어갔거든요. participation of the Assistant Secretary General 여기 of 요 the United 남자가 Nations. 잘 주목하세요. 이제 발언하는 이자 옆에 머리 시커먼 남자. 당신들 셋만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From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이게 and 국제사회 무대야. 토거적 도덕도 못 지켜요? despite of the fact that he is a senior official of the United 자기 Nations 도덕을 지켰으면 당신들이 그 짓을 했겠어? representing 그 all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저 상황을 유일하게 나는 그 앞에서 들은 사람이거든. 아까 희끗한 머리 있는 남자를 내가 주목하라 했잖아요. 저 사람은 보이부 사람이에요. 북한 보이부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때 당시 입을 안 벌리고 입을 딱 담은 상태에서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읽는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저렇게 계속 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샤만다 파워 그 대사분이 플리즈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Please ensure that the microphone is not live. Thank you.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증언을 들은 다음에 발언권을 분명히 주겠다 했어요. 본인들이 진짜 정정당당하게 반박을 하려면 탈북민들 증언이 거짓이다. 이것이 저 사람들의 목표니까 그걸 하려면 최소한이 우리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무엇은 잘못되고 무엇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유엔 회의 의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지금 유엔 회의장과 유엔 그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 대사님하고 그 회의를 주도하는 분들이 플리즈 발언권 주겠다. 근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말이 겨우 안 들으니까 결국은 경호를 불러온 거예요.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발언을 속도 내면서 끝내고 스스로 퇴장했는데 탈북민들이 그때 당시 이 현장에 30명이 갔는데 24명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6명은 미국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서 손이 불이 나겠네 하면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이 회의 현장을 기록을 해서 북한 정부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에게 각자의 임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저 하얀 머리 있는 사람하고 직선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지금 발언하는 사람보다도 난 저 하얀 머리 사람이 바로 보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입 모양이 움직이는 거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조용할 때 계속 말해 이러면서 인상이 탁 찌푸렸다 바로 펴고 이거를 난 직접으로 본 거야. 와 소름이 돋더라고.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당시에 남겼는데 그 유엔 현장에 주석단에 앉아 증언자들의 발언이 시작되고 이때 당시 우리 정이 어떻게 됐냐면 해마다 탈북민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은 유엔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국제기구가 자유주간 행사라는 것을 그때 당시 김성민 대표가 주관으로 해서 한 10년 넘게 활동한 게 있어요. 나는 당시 미국에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인권활동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나 그 유엔 현장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에 야, 난 진짜 쪽팔렸어요. 아, 내가 살던 나라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개망신을 자초하는 나라였구나. 난 그게 그때 당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저게 저렇게 뉴스에 나간 줄 몰랐어요. 외국 뉴스에는 저렇게 나왔지만 실제 국내 뉴스, 연합 뉴스나 이런 데에는 우리 막 나가라 내쫓아 이러고 소리 질렀잖아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회의 자체를 아예 시작을 못했어요. 10분이 그때 당시 지연된 걸로 알았고 저 사람들이 이 자기네 그 발표 한 5분인가 10분인가 그 정도로 낭독을 했어요. 자기네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 측 대표단이 내 뒤에 앉은 걸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앵 뒤에 들어왔거든요. 우린 처음 왔으니까 인원이 많은시 하고 이 회의에 어찌 보면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제일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난 항상 뒤쪽에 앉았어요. 갑자기 탈북단체장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정말 자리 좀 옮겨라. 왜요? 이랬더니 나 뒤에가 편해요. 앞쪽이 싫어. 이랬더니 야 지금 네 뒤에 북한 대표단이 앉아있다. 에? 이랬더니 진짜야 한번 봐. 이러고 뚝 돌아보니까 초상화 김일성 초상화를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오마이갓. 원래 그날 안 참가한다 했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안 참가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 새끼들 갑자기 왔네? 너 혹시 자리 옮기고 싶으면 옮겨. 아니 뭐 쟤네 무서워서 내가 자리 옮길 이유가 있어요? 이러고 난 그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은 거지. 그랬다가 그 사건이 터질 거고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뻔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기록 업무가 반드시 따로 있고 감시 업무가 분명히 따로 있고 주인공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보위부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역할이에요. 실세는 보위부인 거지. 그 옆에서 내가 딱 들은 대로 내 거기다 써놨어요. 가운데서 있던 사람이 읽을 당시에 저 사람 더더 말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 목까지. 너무 본인 땀나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 짓이라는 거. 그 옆에 그 하얀 얼굴의 저 사람은 얼굴색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 얼굴색이 변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읽는 사람하고 글 쓰는 사람. 난 그때 제일 가까이서 그 사람들 얼굴을 봤거든요.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이 쓰는 사람은 땀이 여기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저 가운데 읽는 사람은 여기에서 땀이 막 나고. 근데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부 사람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읽어 끝까지 읽어 눈이 완전히 불아리면서 끝까지 읽어. 입을 안 벌리고 이게 목성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게 다 들린 거예요. 난 소름이 돋더라고. 내가 진짜 북한이라는 그 나라의 인권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탈북민들은 내가 무슨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권이라는 걸 책 눈도 뜨기 전에 저 현장을 보고 내가 야 진짜 쪽팔리고 창피스럽고 내가 어젯날 북한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로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거든요. 저 순간이 현장을 봤으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내가 6.25 전쟁에 대한 교육을 처음 받고 그 충격받은 그 이상으로 나는 리얼로 내 눈앞에서 야 너네 이렇게 쪽팔리는 정자들이었구나. 이 정도로 진짜 리얼로 내가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때 내가 충격이 제일 컸어요. 근데 저 영상이 나간 이후에 저때 유엔 현장에 들어갔던 24명 탈북민들 100% 테러명단에 이름 올라간 걸 우리 4월에 갔다 왔잖아요. 7월에 바로 통보가 왔고 갑자기 일요일날 애기들 끝나자 자다가 깨나니까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경찰서에서 막 그래서 뭔 일이에요? 이랬더니 왜 전화를 안 받고 일요일인데 이 시간 이후로 무조건 24시간 경호 들어간다. 야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니까 왜요? 이랬더니 태령단 이름 올라갔대요. 그리고 현재부터 아예 모든 위치가 경찰서가 다 관리한다. 그래서 정확히 그해 12월까지 내가 24시간 경호를 받았는데 나도 힘들고 경찰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24시간 경호를 한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난 또 여자인데다가 애기까지 있어. 그러니까 남자 탈북민들한테 경호 붙는 거하고 여성 탈북민들한테 경호 붙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여성 경찰들이 24시간 경호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남성분들이 붙을 때도 있으면 다양한 문제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내가 그해 12월에 내 등급을 보호의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급 낮춰달라.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꼭 협조하겠으니까
제발 등급만 낮춰달라. 그 당시 내 24시간 경호를 담당했던 그 여성 경찰이 한 명 있고 그다음 남성분들은 교대제를 막 했는데 그분이 나와 똑같은 애기가 있는 애교하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너무 요구를 해서 등급은 일단 낮췄지만 계속 경찰들하고 이 결혼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항시적으로 내가 어디 이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휴가를 가도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휴가를 갑니다라는 걸 항상 내가 경찰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북한의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게 바로 이게 유일한 계기였어요. 그때 당시는 뉴욕에서 바로 인권 활동이라는 걸 저렇게 유엔 앞에서도 하고 북한 대사관 앞에서도 또 했는데 그때 뉴욕 거리를 티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 행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어찌 보면 제 인권 활동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2015년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유엔 현장에서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북한 대표단과의 격렬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으로 공개되는 영상일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감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